그리고 가성비의 인스피레이션은 없어졌습니다. 프리미엄 플러스의 가성비가 많이 올라왔다고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가열표분님께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2021년형 소나타 1.6 터보 센슈어스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모던 등급입니다. 2629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80마력에 27kg 포스미터의 1.6 터보 엔진입니다. 소나타는 2.0 엔진은 거르고 1.6 터보로 사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부터 연비, 엔진 힘까지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2.0 고르실 필요가 없어요. 또한 2.0 엔진은 6단 변속기인데 반해 1.6 터보는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는 부드러운 변속감에서도 유리하고요. 고속주행 시에도 엔진 RPM을 적게 쓰기 때문에 연비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2.0은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CMDPS지만 1.6 터보는 RMDPS입니다. 사실 둘 다 몰아보면 뭐가 C고 뭐가 R인지 처음엔 구분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주행 좀 해보면 그래도 확실히 R이 더 좋기는 좋구나 라는 느낌이 옵니다. 이것도 원래 그랜저엔 3300cc 엔진에나 들어가던 건데 이제는 1.6 터보 소나타까지도 내려왔네요. 변속기는 버튼 변속기입니다. 불편하지 않냐고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주행 중 전방에 차량이나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멈춰주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가운데를 유지하는 차로 유지 보조, 주행 중 차선 이탈을 막아주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같은 지능형 안전 기술은 기본 적용되고요. 신호 정차 시에 스마트폰 보다가 앞차 출발 놓치지 말라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빔 보조는 어두운 도로에서 하이빔 켜고 주행할 때 전방에 차량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하이빔을 꺼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 어두운 국도 달리실 때 하이빔 마음 놓고 켠 채로 주행하세요. 하이빔만 잘 켜고 다녀도 고란이나 스텔스 차량과 사고 날 일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1.6 터보뿐만 아니라 2.0 엔진에도 센슈어스의 디자인으로 통일됩니다. 하긴 이전의 2.0 디자인은 너무 순한 맛이긴 했어요. 헤드램프는 기본 LED 헤드램프입니다. 야간 운전 시 밝아서 좋고요. 빛도 하얀색이라 이쁩니다. 휠은 17인치 휠이 들어오며 외부 소음 막아주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앞 유리뿐만 아니라 1열 도어에까지 적용됩니다. 계기판은 바늘 계기판이긴 한데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이라 저는 괜찮더라고요. 가운데 액정도 작년과는 다르게 4.2인치의 컬러 LCD라 정보 보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스티어링은 가죽이 둘러지면서 열선도 되고요. 전 좌석 인조 가죽 기본 적용되며 앞좌석은 열선 시트까지 됩니다. 그리고 2.0 엔진에선 아무리 옵션을 넣어도 안 되는 게 바로 이 6대4 폴딩 시트입니다. 이거는 1.6 터보만 허용해줬죠.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도 추가되는데요. 하나 단점이 있다면 스키스루 기능은 빠집니다. 근데 뭐 요즘 스키를 차 안에다가 넣고 다니는 경우는 없으니까 뭐 이건 없어도 상관없죠. 버튼 시동 스마트키 기본 적용이며 스마트키에 있는 버튼으로 원격 시동도 걸 수 있기 때문에 터보차 타면서 스트레스 받을 예열 부분은 충분히 해결되리라 봅니다. 트렁크가 전동은 아니지만 스마트키 들고 뒤에 서 있으면 스프링 탄성으로 자동으로 열리며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기본 적용되는데 오토홀드를 지원하여 신호 정차 시 브레이크 밟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있는 차 타다가 없는 차 타면 너무 고통스럽죠. 한국 실정엔 필수로 있어야 할 옵션입니다. 중형의 패밀리카답게 뒷좌석 에어벤트 당연히 기본입니다. 그리고 요상한 오디오 액정이 아닌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오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굳이 내비게이션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액정이 들어오니 후방 카메라도 당연히 되고요. 후방 주차 센서 정도는 뭐 기본으로 들어와야겠죠. 모던 등급 단점입니다. 이 좋은 차에 왜 오토 업다운 윈도우를 운전석에만 가능하도록 해놨을까요? 적어도 조수석까지는 넣어줘 다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옵션 어지간한 거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추가 못하는 가슴 아픈 옵션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 앰비언트 무드램프 안 됩니다. 근데 뭐 이건 그냥 멋부리기용이니까 없어도 되긴 하죠. 10.25인치 LCD 계기판도 안 되는데 뭐 이것도 없어도 되긴 하니까 패스해보고요. 천연 가죽 시트 안 되는데요. 근데 뭐 이건 둔하다면 별 차이 못 느끼니까 패스하고 뒷좌석 열선 시트 추가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아이들이 어릴 땐 카시트만 타니까 없어도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통풍 시트가 안 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 통풍 시트만한 게 없는데 운전석이라도 좀 넣어주지. 결국 이것 때문에 프리미엄 플러스 올라가는 수밖에 없고요. 운전석이 전동 시트가 안 되는데 이것도 좀 아쉽습니다. 뭐 앞뒤로 움직이는 거야 내가 좀 움직여본다고 하지만 허리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시 허리가 쑤실 거예요. 그리고 아반떼 풀업 살 바에 소나타 사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반떼 풀업이 2,500만원 될까 말까
단가인데 소나타는 기본 깡통이 2,629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옵션은 아반떼가 훨씬 좋고 가격은 소나타가 훨씬 비싸고, 이러면 옵션만 놓고 봐선 소나타 고르기 쉽지가 않죠. 프리미엄 플러스입니다. 2,876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추가됩니다. 아무리 사이드미러에 거울 달고 뭐 한다고 해도 사각지대 경고장치보다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두운 밤 비 올 때 진짜 사이드미러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있다면 그런 악 조건에서도 작동이 잘 됩니다. 믿을만해요. 그리고 이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달리면서 따라오는 기능들이 있는데, 후방 출차 시 좌우측에서 차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차를 멈춰주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차에서 내릴 때 뒤쪽에서 차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문을 잠가버리는 안전 하차 보조 같은 기능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작년엔 이 앰비언트 무드램프 넣으려면 정말 돈을 많이 줘야 됐었는데 올해는 중간 등급부터 기본으로 적용해주네요. 천장재의 재질도 멜란지 니트 내장재가 들어와 보기에도 그렇고 질감으로 봐도 더 고급스럽습니다. 운전석 시트는 전동 시트가 되고 허리 지지대도 같이 들어와주니 장거리 주행 시 허리 쑤심 확 줄여줍니다. 앞좌석에 통풍 들어오고, 에어컨은 오토 에어컨이라 온도만 설정하면 바람 세기는 차가 알아서 조절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 통풍 시트가, 히터를 키면 스티어링 열선과 열선 시트가 작동하는 운전석 공조 연동 기능도 같이 들어오죠. 소나타가 어느 정도 좌우폭이 있는 차인 만큼 전방 주차 센서는 꼭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운전석만 되었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조수석까지 적용됩니다. 비 올 때 와이퍼 속도 알아서 조절하는 레인 센서 들어오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은 블루 링크 기능을 지원하며 미리 시동을 걸거나 스마트폰에서 검색한 목적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플러스 단점입니다. 작년에 팔았던 프리미엄 패밀리, 프리미엄 밀레니얼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외에는 나에게 맞는 옵션만 골라 쓸 수 있도록 한 등급이 올해의 프리미엄 플러스이긴 한데, 그래도 살짝 아쉬운 것들이 있긴 합니다. 일단 프로젝션 헤드램프 선택 안 되고요. 자유선 차단 유리도 추가 안 됩니다. 근데 뭐 이건 틴팅하면 해결되긴 하죠. 하지만 나파 가죽을 따로 옵션으로 못 넣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스퍼레이션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19인치의 멋진 휠도 중간 등급인 프리미엄 플러스에선 선택 안 됩니다. 인스퍼레이션입니다. 3,400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자전거 탑승자와 교차로 상황까지 대응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전방 레이더 센서가 적용되면서 좀 더 고도화되는 건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운전자가 정한 속도로 정속 주행하고, 전방에 차량이 있다면 차량과의 간격을 적절히 조절하여 주행합니다. 고속 주행할 때뿐만 아니라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도 매우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 과속 단속 카메라에 맞춰 감속까지 하기 때문에 과속 범칙금 낼 일이 없어지죠. LED 헤드램프는 프리미엄 플러스와는 다르게 프로젝션 타입이 적용되어 좀 더 밝고 명확한 전조 등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휠은 이제 18인치까지 커지면서 피렐리 타이어도 같이 들어오고요. 계기판은 12.3인치의 풀 HD 계기판으로 바뀝니다. 크기도 크고 디자인도 이쁘더라고요. 시트는 천연 가죽 시트로 바뀌면서 컬러도 블랙과 네이비 선택권이 있습니다.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기능이 적용되어 부부가 번갈아가며 운전할 때 시트 포지션뿐만 아니라 사이드 미러의 각도까지 조정되고요. 그와 함께 이지 액세스 기능이 들어오는데, 이게 있으면 내리기 편하도록 시트가 움직입니다. 조수석도 전동 시트로 바뀌는데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으로 조수석의 앞뒤 위치와 등받이 각도를 운전자가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하나로 뒤로 발라당 놓는 기능인 릴렉션 컴포트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패밀리카답게 뒷좌석 열선 시트 기본 적용되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좁은 공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스마트 키로 넣고 뺄 때 쓰는 기능입니다. 뒷좌석 카시트에 아이 태울 때 편하겠죠. 중형차인데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주는데요. 차량의 속도뿐만 아니라 길 안내 정보, 사각지대 차량의 유무까지 다 보여주기 때문에 운전할 때 시선 여기저기 분산될 일이 없습니다. 실제 오너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기능이에요. 뒷좌석엔 수동성 커튼 들어오는데, 이것도 아이들 재울 때 요긴하게 쓰이는 육아 필수 옵션이고요. 뒷유리까지 전동으로 커튼 조절되니 그랜저 K8 부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스 오디오가 적용됩니다. 기본 스피커는 6개밖에 안 되는데 보스 오디오는 무려 12개로 2배나 확 늘어나죠. 인스퍼레이션 단점입니다. 작년에 소나타 센시어스는 3,367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연식 변경하며 3,400만원으로 33만원 더 오르긴 했는데, 대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본 적용해줬으니 뭐 봐줄만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모델에선 나파 가죽이 빠져버렸어요. 이런 거 보면 현대는 뭐 하나 쉽게 주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인스피레이션까지 사면서 나파 가죽 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가성비의 인스피레이션은 없어졌습니다. 프리미엄 플러스의 가성비가 많이 올라왔다고 봐야 할까요? 가격을 비교해보면 일단 프리미엄 플러스의 18인치 휠, 현대 스마트 센스, 12.3인치 LCD 계기판, 플래티넘, 보스 오디오, 컴포트 1, 컴포트 2 넣으면 프리미엄 플러스 조합은 3,319만원입니다. 인스피레이션 조합이 3,400만원이니까 프리미엄 플러스 조합보다 81만원 더 비싸죠. 물론 비싼 만큼 앞서는 옵션이 있긴 합니다.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와 자외선 차단 유리, 그리고 블랙 니트 패키지 트레이라고 해서 뒷좌석 목뒤 트레이가 블랙 니트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돈 내고 나파 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 돈 내고 19인치 휠을 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플러스 조합은 서라운드 뷰와 후추방 모니터가 앞서죠. 그래서 인스피레이션에 저 옵션들이 아깝지 않다면 프리미엄 플러스에서 조합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소나타는 어떤 식으로 사야 가성비가 좋은 걸까요?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오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